위해서 노래방을 제가 들겠습니다. 태물과 백두산이 길이 구정하세. 노래는 일본입니다. 이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도 처음이기도 하지만은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 올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랏꽃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나비가 있는 나랏꽃을 받기는 어디에서도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이근우 씨는 아는데 이동원 씨 혹시 아세요? 아내입니다. 아내. 부부가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 남편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이름도 알고 있는 게 있고 싶어서 아내가 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근우 씨는 이제 책 교재에서도 나오고 필지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정신과 전문이고 학자고 좋은 할아버지고 그리고 성실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업적도 많이 냈었죠.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제 정신병동을 개방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리고 이 사이코 드라마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근우 박사가 만든 거죠. 그 의료공사 같은 것들도 지금은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뤄냈다는 것이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뤄내지 않았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5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챕터 1에 보면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에 아니면은 이 결론이 다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1은 이제 3단락을 제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2단락씩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뭐가 그리 억울한가? 우리 가족 3대 13명이 한 지붕에 사는 비결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실현하는 이유 잘 들어볼게요. 억울할 게 세상에 별로 없죠. 아침에 눈만 뜨면은 눈 떴다 하하하하 이러면은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 겨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들면은 3가지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상을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올해 4학년 20반이거든요. 올해 제가 경영자로서 60살인데 내년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잘 맞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는데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라서 혹시 책을 읽으시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양가 있는 것들이 두루두루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간 나이 들면은 누릴 수 있는 재산이 뭐냐면 그 중에 시간이 있었죠.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생활이 단순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갖는 장점의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책임지는 어서 거저주는 거 뭐 감투 같은 거 이렇게 받으려고 기웃기웃하는 것보다는 내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3가지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2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사랑으로 만드는 것, 옳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 예,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자, 잘못을 인정하는 것 당첨입니다. 저 강필 선배님들 나중에 드릴게요. 예, 이것이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자기 잘못 시인하고 솔직하게 사는 것. 쉽지가 않죠.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잘 사는 늙은 것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 솔직한 죽음이죠. 잘 맞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 3대 13명이 한 가족 한 지붕 안에서 사는 것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근우 박사가 다른 업적들도 많이 있었지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접한 것은 그래요. 이 행복이 가득한 집인가 거기에서 이 3대가 같이 산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 책을 샀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마더 데레사가 수녀께서 그래 하는 거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족들이 더 많이 주기 쉬운 거죠. 근데 그것을
몸소 룰을 만들고 실천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핵가족 시대에서 또 보험이 됐고 또 그걸 인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또 살렸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보셨겠지만은 룰이 다 있고 지금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연락 있을 때는 이메일로까지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서 반바지로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노를 가르쳤고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만큼 키워놨으니까 그럴 형편이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인생을 책에서도 나오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자유롭게 살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이유를 찾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서 이만큼은 못하더라도 자기 형편에 맞는 일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라. 저는 어디 가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하고 요즘 어떻게 사세요 하면 저 시간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안 해요. 최선을 다할 자신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쁘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저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시작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왜 차선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종다리길이라고 혹시 아세요? 철에서 사시는 종다리길. 이제 강원도 천도이라서 그러는데 우리 보면 옛날에 집에 보면은 집에다 보면 이 다래끼를 이렇게 하는 다래끼가 바구니가 조그만데 거기 보면 종자를 담아두는 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다래끼가 종자 바구니, 종자 바구니. 그러니까 어른들이 먹고 살 수 없고 그만큼 힘들고 보리고개를 가졌어도 어른들이 종자만은 남겨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종자까지 다 썼을 때 나중에 싹을 틔우고 성장할 동력은 어디에서 얻겠냐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한 박자 늦춰서 살아는 최선을 다 차선으로 살아라가 이근호 박사의 좌우명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만큼 이루고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등바등 살아도 더 많은 것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차선으로 살아도 이만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나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나이를 더 잘 들기 위해서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처럼 밥 잘 차려주는 거 같이 웃으면서 잔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이가 우리에게 족쇄로 채워서는 안 된다. 내 사랑이 그를 가둬버리면 안 된다. 내 꿈이 사랑하는 일을 짓누르는 쇠밖에 되어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라. 내가 할 일은 그를 짓누르는 쇠바퀴를 채워주는가. 수레바퀴가 없으면 뭐 수레바퀴를 채워주든 하여튼 각자의 자식들의 목만큼 수레바퀴가 있겠죠. 그거를 살펴보고 그거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정신과 상담에서도 나오지만 잘난 부모 밑에 사는 자식들이 참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분명히 넘을 찾아낼 돌파구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공자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보면은 이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의미지 저쪽으로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60이 되면은 집안에서 가정에서 새로운 해가 떠오를 시기이기 때문에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다는 거죠. 또 다른 두 개의 해가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하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말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죠. 니도 자식 키워보면 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분들은 진짜 고생하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나비가 있었습니까? 나방이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못 들으셨거든요. 이거 모르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들었으니까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들을 저도 16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고 아내도 16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고 아들도 16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내보낼 때 독립식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사건건 가서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자녀들을 내보낼 때 독립식을 해서 내보내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웃으면 아내도 웃고 아내가 웃으면 나도 웃는다. 그래서 다르다 틀리다를 요즘은 이제 많이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고 각장을 실천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예, 지금도 내 방식대로 고쳐가려고 하고 뭐든지 고집을 버리지 않다 보면은 집에서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 프로포즈 재미있게 했잖아요. 근데 형편이 이랬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 나는 너와 결별하고 싶다.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심전심인 거죠. 그 찰떡같이 여기다가 저건 당연히 결혼일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해보니까 첫날 밤에 텐트 방에서 잠자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세계 일주를 했지만 그죠? 그래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제 아내가 집에 우리 식구를 결혼식 날 처음 봤어요. 그 집에 한번 데려가지도 않고 제가 이제 버리장머리 없이 결혼을 했는데 24살에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묻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이 중요하죠. 저는 올해 지금 결혼 36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은 사랑의 열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관리죠. 다른 것만 관리하시지 마시고 사랑도 관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나 결혼은 이 경제적이나 학벌도 아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부부인데 한 입을 덮고 자는데 가정에서부터 모든 지금 보면은 이 불량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노릇하기 쉽지는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모니까 내 새끼니까 답이 뭐예요? 관리하면서 잘 사는 거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조금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속에 천불이 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불자동타 오는 거 아니니까 불이 나더라도 가라앉히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재미를 많이 쌓을 때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집에다 뭐 결혼 36주년 이래 살아올 동안에 큰 거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적은 것들로 이렇게 단타를 좀 많이 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 관리를 안 해가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사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사달라고 하질 않고 안 사줘도 된다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재미죠. 자, 여기 다른 또 퀴즈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손 들고 하세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 당연한 걸 우리는 마땅하게 받아들인다고. 마땅치 않게 받아들이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죠. 달라요. 당연해요.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면 한결 편해요. 왜 그걸 안 해요?
잘 안 되죠. 연습하면 되거든요.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40살 한번 손 들어보시래. 아 예. 아이고 예. 4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0살. 예, 여기에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던 것들이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저 밑에 줄 한번 보면은 인생의 황홀한 어느 한순간은 인생을 여는 열쇠 구멍 같은 것이다. 인생 그 자체는 아니다. 열쇠 구멍은 참 작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열쇠 구멍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후회할 일이 생기죠. 그렇지만은 포기를 빨리 하면은 쉬워요. 의사들이 포기를 빨리 한다는 것이 자기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환자에게도 엉뚱한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 것. 여기 보면 하얀 죄의식,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놨는데 필요하죠. 우리가 그릇된 것을 너무 오래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쉬움은 잠깐씩 들어요. 안 들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고 고칠 수가 있지만 과거는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후회해 분들 뭐해요? 그리고 후회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신혼부부에게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다. 뭐 다 하려고 아등바등 안 하셔도 살아가면서 생각날 때 한 가지씩 하면 되거든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자의식대로 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가치관이 같은 것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사귀어보고 하라는 거죠. 저도 연애를 많이 해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은 가치관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후회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 같은데 결혼식 참석해주는 거 품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비 드리고 시간 내서 결혼식 참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러니까 그것을 갚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품앗이다. 내가 참석했으니까 당연히 참석하겠지.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배로 갚아주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이 봉사하는 삶의 단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사랑이죠. 우리는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이 옛띠의 집이 이제 나오는데 옛띠의 집은 이제 여기 밑에 나오지만 이제 서린이죠. 이 서린을 보고 이제 옛띠라고 하는데 여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룰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가족 모두가 공동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5가지를 만들어서 실천을 하니까 이렇게 13가정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3가족 13명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을 나누는 거죠. 여기 보면 찬드라가 나오는데 찬드라는 참 한국에 와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왔었죠. 6년 반 동안이나 감방 생활을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국말에 서툴었기 때문에 단지 정신병원에 보내져서 6년 반을 한국에 있다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가서 더 나쁜 삶을 살았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나쁜 삶조차도 내가 문맹해서 그랬었기 때문에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이 없다 하지만은 각자 받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살리는 거거든요. 26만 2,800대 1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또 봉사의 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거든요. 힐러리 경을 만났던 1시간이죠. 네, 1시간. 30년을 기다렸는데 1시간을 만나고 자기는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시작. 지금 제가 가진 돈을 반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당신이 하는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봉사하듯 나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객이라는 것은 불현듯 어느덧 문득 다가오고 그것을 살리고 사느냐 살리지 못하고 사느냐 그 차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희들 표어가 이 책에서 나오죠. 공부해서 남줄 때 공부해서 남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소한 거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보고 아, 니 참 좋을 때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 안 써요. 내가 더 좋은 때인데 뭐 하려고 뭐 한다고 그 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요즘 유행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전 몰랐는데 톨스토이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쓸모없음을 아는 순간 쓸모가 있어진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내세우니까 오히려 나의 자리가 좁아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추하게 보이는 거죠. 김옥길 총장 얘기가 나오지만은 쿨하게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는 것이죠. 이걸 못 떠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마지막을 추하게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죠. 우리는 시작도 좋지만 더 끝이 좋으려면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쓸모 있는 일을 찾는 것. 쓸모 있는 데 가서 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땠으면 좋을까요?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 군대 같은 사람이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핵심 포인트를 이제 아마 나누셨을 거예요.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 효와예, 그리고 차선 내려놓음이고, 그리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남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야금야금이죠. 야금야금.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야금야금 살면 좋겠어요. 그럭저럭. 자, 마무리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누릴 것인가, 무엇을 가고자 하는 골은 우리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오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내비게이션은 전지가 없으면 못 쓰니까 내 나침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침판이 어디 있는지, 내 나침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를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